사법농단 사태, 현재 어떤 상황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사법농단 주요 의혹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지금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게 원세훈 댓글 공작 사건, 네. KTX 승무원 소송, 쌍용차 정리해고 소송, 정교조 법외 노조 소송 등이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데 네. 진짜 재판거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몰라요, 아직은. 그렇죠. 네. 일단 지금 대법원장 밑에서 조사 결과는 대법원장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니까요. 네, 이미. 예, 그리고 또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게 뭐 사찰이나 블랙리스트 작성, 인사상 불이익 등 직권남용 의혹이 있는 게 또 네.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일단 법원 조사에서는 없었다고 결론이 나 있어요. 근데 마치 지금 사람들이 벌써 신뢰를 잃으니까 벌써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탁 박사 얘기는 뭐냐면 이제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들고 일어나면 어떡할 거냐. 우리가 재판을 왜 해요? 억울한 게 있으니까 하잖아요. 억울한 걸 좀 해결해달라. 근데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다 이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냐. 이렇게 나면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린다 이거. 이것까지 부정하면 안 돼요. 원세훈 재판 같은 경우는 전원 합의체를 갔잖아요, 대법원. 근데 그렇게 갈 사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 공식적으로 그게 불법이었다, 뭐 위법이었다 그렇게 드러난 게 없다니까요. 지금 1심 재판도 시작 안 했어요. 시작도 안 아니, 그러니까 했어요. 이것도 이제 재판해봐야 되는데 네. 어쨌든 명명백백하게 밝혀야죠. 그러려면 기존에 있는 재판부로 밝히기가 어려우면 특검처럼 특판을 하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근데 왜 기존 재판부를 왜 못 밝히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연루자니까. 연루돼 있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법원장이 인사하면 되잖아요. 그 대대적인 인사를 해서 연루된 사람은 다 다른 데로 보내고 새로운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면 될 일을 갖다가 이렇게 간단한 일을 갖다가 자기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특별재판부를 만들어가지고 한다? 그 자기 부정이죠. 예, 그걸 자가당착이라고 어려운 말로 하는데. 그러면 대법원장께 얘기하세요. 빨리 인사조치도 하고 전역 연루자가 아닌 그런 판사들로 구성을 하라고. 형사 합의부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청래 의원 잘 예를 들어 헌법 101조에 보면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 딱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건 뭐냐면 외부 사람들로 하여금 추천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재판을 하는 법관을 외부에서 추천해가지고 법관을 구성한다? 그러면 이제 헌법에 안 맞잖아요. 아니, 사법권은 추천을 받은 판사가 현재 예. 법관이에요. 자, 헌법 위반은 그래서 아니지 이제 그러니까. 법원 밖의 인사가 네. 재판을 담당할 판사를 정하는 데 개입하는 것은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게 정설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리예요. 지금 너무나 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 사법부의 재판 거래를 하는 무리들이 문제예요. 근데 제가 글쎄, 여기서 무리들을 처벌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얘기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도원 전 의원이 이제 그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최종 판결이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은 유죄로 나온 줄 알아야죠.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요. 뭐 제 얘기라서 미안한데 네. 구속돼서 뭐 조사받고 재판받고 형이 나올 때마다 신문에서 대대적 TV되고 그렇죠. 또 방송에서 뭐 엄청 뭐 네. 나오거든요. 근데 무죄가 나온 거는 안 나와. 거의 보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그냥 기억이 없는 거죠. 정돈 의원님, 그랬다고. 언론이 문제네요. 우리 언론 적폐도 청산합시다. 그럴 때 뭘 만들어야 돼요? 수술에 성공해도 생존하는 거지. 특별 언론을 만드나? 특별 언론 재판. 탁석산 박사께서 열어주신 판도라. 수술은 성공해도 생명은 잃을 수 있다.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공감 가는 얘기였습니다. 문장 자체가 문학적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문학에 힘입어서 탄력받아서 한마디 더 드리면요. 네, 네. 그 단테의 신곡의 연옥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정의라는 것이 우리의 눈을 바닥에 붙이게 하고 우리의 손과 발을 바닥에 묻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의를 외칠 때 눈이 위를 쳐다보지 못하고 손발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거기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를 외칠 땐 항상 더 멀리 위를 봐야 되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정의인지 위를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그 말씀을 덧붙여드립니다. 박수가 필요하다. 우리는 정의를 생각하면 알아들었다는 하늘을 보게 얘기시네요. 됩니다. 저 단테 신곡 좀 약간 관심을 갖고. 예. 네, 이번 판도라는 정도원 전 의원께서 열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외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한국 외교. 남북 문제에만 매달리다 네 글자 된다. 아, 너무 평범한 판도라 아닙니까? 그렇게 적으신 거예요? 바로 정답이 나와. 저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죠? 네. 오, 저도.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느낌은 낙동강 오리알 같은 뭐 그런 그죠? 느낌이겠죠.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국제미야 아닙니까? 잼이야 아니고 이건 이제 사자성어죠. 그러니까 그 낙동강 오리알에 해당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고리무원 네, 아, 김동대. 네. 예. 안골이 무은데. 물론 반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부드러워지셔가지고 지금 내가 긴장을 안 하게 돼요. 아니, 오늘은 이기셔야 돼요. 네. 오늘은 이겨야 돼.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설명을 드리면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외교가 지금 별로 허약해졌어요. 알게 모르게. 일단 주변 사강이 이제 둘러싸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네. 근데 사강하고 관계가 별로 다 안 좋아요. 일본 알다시피 지금 일제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 때문에 또 이제 새로운 문제가 터졌는데 위안부 문제 갖고 지금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독도 문제는 오래된 거고 그래서 지금 거의 최악인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고 미국하고는 지금 남북 문제 과속 이것 때문에 지금 삐걱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조야나 언론에서는 한국의 과속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표현이 나오다가 이제는 분노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래서 뭔가 불안해요. 네. 중국하고도 사드 이후에 이제 대한 제재가 이제 들어왔는데 물론 외교적으로는 많이 이제 합의도 보고 풀렸어요. 근데 실제로 제재는 계속되고 있는 게 많죠. 관광객 규제라든가 뭐 롯데도 철수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러시아도 사실 북한하고 러시아가 밀월 관계였다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좀 하여간 우리가 별로 러시아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없고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네. 외교가 너무 남북 관계에만 함몰돼 있다가 지금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게 아닌가. 근데 왜 그런 걱정을 하냐면 아까 탁 박사가 얘기했듯이 그 외교만 쳐다보면 안 되고 위를 봐야죠. 이건 경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지금 상당히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고 있잖아요. 네네. 중국이 제일 타격을 크게 받고 있고 이게 외교 문제거든요. 그 외교 문제가 곧 경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하고 중국도 다시 뭐 그동안에 센가구 때문에 싸우다가 다시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전혀 좋은 관계가 없어요. 이러다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은 우리한테 어떤 또 불리한 조치가 취해질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IMF 때도 사실 일본하고 관계만 좋았으면 피할 수도 있었는데 일본하고 관계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등등 해서 지금 외교가 굉장히 허약하다. 그리고 그 덧붙여서 외교장관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눈에 안 보인다. 이 정도로 설명을 네. 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입이 아니라 예. 지금 뭐 미국 언론도 안 좋은 평가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네. 또 자료를 준비하셨겠죠. 확신한 네. 증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NBC 10월 27일자 보도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27일 일리노이주 중간선거 유세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북한은 지리적 여건이 좋아 경제 요충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끝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는 한 비핵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AP 10월 29일 FFVD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요. 월스트리트저널 10월 31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11월 5일부터 9일 북한 측 카운터 파트너와 만날 것이다 하면서 지금 긍정적인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은 전통적으로 북한 편을 많이 들죠. 유엔에서도. 대북 제재 완화도 얘기하고. 근데 그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뭐 수십 년간 있어왔던 뭐 그 나라들끼리도 동맹 관계니까 그런 거고 일본은요. 사실은 우리가 분노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그 회사가요. 배상을 해줬어요. 사과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분노를 일본한테 해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사법부에서 다행스럽게 그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그것이 일본한테 뭐 고립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문제죠.